이제 여기서 사용된 모형선은 ONR 텀블홈이라고 해가지고요. 모형선 이름입니다. 제가 따로 업로드는 안 한 것 같은데. ONR이 미국 해군 기관인데요. 오피스 오브 네이벌 리서치라고 해서 이제 그 해군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차세대 구축함을 만들 때 설계를 할 때 그때 연구용으로 사용했던 배 형태를 공개를 했거든요. 뭐 이전에도 몇 개 공개했었어요. 그래서 공개 선형으로 있는데 그걸 텀브롬 ONR에서 개발한 텀브롬 선형이라 해서 ONRT라고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이 선박 유체역학에 좀 관심 있으면은 이 ONRT 관련한 연구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연구를 해서 또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런 식이 됐어요. 뒤에 텀브롬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 측면을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죠. 이게 텀브롬이에요. 일반적인 배는 위로 올라가도 이렇게 옆벽이 수직이잖아요. 근데 위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배는 이제 보건성이 좀 안 좋아요. 원래 여기에 수면이 오는데 배가 기울었다고 봐요. 배가 기울었을 때 이제 수면 부피 변화가 물에 잠긴 부피 변화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선형에 비해서 좀 작거든요. 그래서 보건성이 안 좋습니다. 뭐 정확히 그리는 그래프는 아니지만은 지제트 커브라고 합시다. 배가 기울어진 각이고 지제트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배는 쭉 올라가다가 퍽 떨어지는데 ONR 텀브론 같은 건 크기도 작게 올라가고 퍽 떨어지는 것도 뭐 좀 더 먼저라거나 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원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운영하는데 주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도 그래서 파랑 중에 뭐 조종을 하다 보면은 복원성을 잃는다거나 하는 분야에 대해 연구들을 했고요. 모형선은 3.147m 원래 배 길이가 154m거든요. 그래서 19분의 49분의 1이구나. 49분의 1 스케일로 모형선을 만들어서 썼어요. 물론 뒤에 방향타나 뭐 추진기 등등도 다 달려있죠. 뭐 여기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항조 모형 시험을 할 때 이제 모형선에다가 뭐 추진기도 달고 방향타도 달고 그래요. 움직일 수 있게. 여기 보면 있는 게 방향타 구동하는 링크였고요. 밑에 추진기 돌아가는 모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어에 대한 거고 운동도 계측해야 되잖아요. 운동은 뭘로 했냐면은 GPS 시스템을 썼어요. 선수랑 선미에다 GPS 안테나를 달고 되게 비싼 거 달았어요. 그때 한 5, 60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하나에. 그 다음에 선수 선미에 지구 고정 좌표의 위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 x, y만 실제로 썼고 걔네들끼리 차이를 구하면은 선수 각도 구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싼 시스템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뭐 센서 선체 중앙에도 다른 센서를 둬서 선체의 각도랑 각속도 등을 계측을 했어요. 실험은 밖에서 했는데 실내에서도 자유항주 시험하는 시설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좀 크게 실험하기는 시설 환경이 제한이 많아서 대개는 밖에서 많이 합니다. 바람 영향은 적도록 하고 실험을 했는데 또 이게 밖에서 실험하니까 이렇게 좀 배가 밀려가는 건 항상 확인이 됐어요. 실험을 할 때 우선 직진 시험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직진이라는 건 그냥 배를 놓고 옆으로 흘러가지 않게 방향타 잘 조절하면서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회전수랑 프루드 수의 관계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게 여기 그래프고요. 어떤 프루드 수를 위해서 회전수 얼마가 필요하냐를 했는데 이 배가 원래는 뭐 프루드 수 0.35였나 그게 설계 속도인데 되게 배 조종을 그렇게 높은 속도에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ONR 텀브론 배는 많은 연구된 속도가 프루드 0.2예요. 0.22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전수를 계산을 했죠. 그랬더니 실내에서 실험을 한 사람들이 보고한 회전수보다 우리가 밖에서 한 회전수, 밖에서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한 회전수가 8.8% 높았고, 그거는 이제 배가 갈 때 프로펠러가 있고 배가 갈 때 바깥에 파도들이 있잖아요. 작은 파도들이 얘를 이겨내고 가야 되니까 뭐 어느 정도의 추진기 동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회전수가 올라갔고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여러분들이 그 조종 때 3.8장인가 거기서 배웠듯이 추진기가 돌아가면은 그 추진기 뒤에 방향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추진기 회전수가 올라가면은 추력이 올라가서 추진기 뒤로 나가는 유동, 방향타에서는 유입되는 유동이죠. 얘도 빨라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좀 반영되지 않나? 조종 결과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내에서 한 실험이랑 비교하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하긴 했지만 믿을 만한 실험 결과다 라고 생각을 했죠. 실내에서 한 거랑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그냥 궤적을 따면은 여기 검은색으로 나온 거 맞지? 이렇게 밖으로 갈수록 밀려요. 배가. 그도 그렇게 이제 조류가 있으면은 배가 이렇게 밖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배가 선회를 하다 보면 밖으로 밀리거든요. 걔를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걔를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잘 고쳐주면은 이 배가 밀려나갈 때는 속도 그래프가 얘 U거든요. 전진 방향 속도예요. 걔가 이 물 흐름 방향에 따라서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데 얘가 보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얘를 보정을 해서 최대한 일자로 나오게끔 이제 우리가 가상으로 이런 방향의 이런 속도, 그러니까 방향과 속도를 아는 어떤 흐름상에서 배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U랑 V는 어떻게 변할까를 확인해서 보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정해준 데이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궤적을.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런 실험을 했을 때 그 선회 시험이랑 지그재그 시험에 기준값 있잖아요. IMO 기준값. 그것들을 실험 결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를 구했는데 그 IMO 기준들을 근데 이거를 밖에서 실험하면 반복할 때마다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까 보정은 해줬지만 그래서 대개 한 6번 정도 실험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표준 편차가 얻어지나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센서로 인한 그런 오차들이 좀 크게 나오고요. 아무래도 GPS 같은 걸로 위치를 뽑으니까 센서 그 위치에 대해서 좀 에러들이 발생을 했고 실험 반복성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험 반복성에서 나오는 표준 편차는 되게 작은데 그 센서의 계측 한계로 인한 그런 값들이 좀 더 크게 나왔고 결과적으로 IMO 조종 기준값들에 대한 불확실성, 신뢰 구간은 뭐 이 정도로 나타났죠.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실험은 믿을만 하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그 속도 구했잖아요. 속도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은 그게 시간에 대한 V 다시잖아요. 얼마요? 처음에는 컸다가 0으로 떨어지겠네 이 그래프는. 이런 가속도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속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체 해석 때 배웠겠지만 차분이라고 해가지고 인접한 두 개의 신호를 그냥 서로 기울기만 구하면 걔가 가속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재는 저런 센서 신호들은 상당히 잡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고 아까 앞에서 그래프 본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울기도 막 이 마음대로 널뛰겠죠. 이런 식으로 구한 가속도가 의미가 있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직접 차분을 해주기보다는 인접해 있는 여러 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직접 차분인데 그거 말고 인접한 2개 가지고 하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5개 가지고 하면은 좀 더 낮게 이런 식으로 해서 1.25Hz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필터를 강하게 걸어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들어봤나? 저주파 필터라고 해서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호 중에서 저주파 영역, 주파수가 낮은 영역 신호만 살려두고 높은 영역의 그런 진동 성분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적용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의 주파수를 거는 게 제일 합리적이냐까지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 그럼 주파수를 무작정 세게 걸면은요. 우리한테 유효한 의미 있는 데이터까지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분량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냥 끝까지 쭉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필터까지 구한 데이터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선해 시험 데이터
방향타. 근데 선행시험도 그 여러분들 수업에서는 35도 방향타만 한다고 했는데 25도도 했어요. 왜냐면 그 앞에서 실내에서 자유항주 시험이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실내에서 한 자유항주 시험이 25도 방향타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비교용으로도 했고, 그 다음 지그재그 시험은 뭐 원래 정해진 대로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총 데이터 수는 28,000개가 나왔습니다. 28,000개 데이터가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은 속도, 각속도, 그 다음에 각속도죠. 가속도들, 각가속도랑 방향타 각도도 있었고, 뭐 횡경사각도 있었고, 가속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차분으로 그 주파수 영역 바꿔가면서 구해봤죠. 이렇게 했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은 뭐예요? 유체력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입력한 운동에 대해서 유체력을, 관계를 구한 거죠. 유체력 관계를. 유체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가속도를 알기 때문에 x방향 유체력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m은 뭐예요? 배 질량이잖아요. 이미 알죠? 그 다음에 u 닷 가속도. 아까 앞에서 구했네요. 차분해서. vr은 원래 계측해서 알고 있는 거고. 그걸 계산을 해주면은 x방향 유체력이 나오죠. 똑같이 뭐 y, z, y방향, 그 다음에 롤, 요 등등에 대한 유체력, 유체 모멘트도 추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속도로. 그걸 좀 상세히 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그럼 추정한 유체력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걔를 컴포넌트 모델을 쓰기 위해서 방향타와 러더의 성분으로 쪼개줘야 되잖아요. 방향타와 러더, 선체의 성분으로 쪼개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향타와 러더 성분을 따로 구해서 전체 유체력에서 빼주고요. 이러면은 선체 유체력만 나오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그냥 회귀 분석을 하면은요. 우리가 유체력 이렇게 구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조정 모델은 이런 꼴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꼴. 근데 둘 데이터의 회귀 분석을 하면 누가 제일 상관도가 높냐? UV-랑 여기 V-.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YV-랑 개수거든요. 이게 얼마냐인데 얘를 그냥 M이라고 뱉는 거예요. 그 다음에 YUR도 얘도 그냥 M이라고 뱉어요. 왜냐면은 여기 모델링에서 애초에 얘 둘 다 M이라고 뱉고 나머지 개수를 0이라고 뱉어버리면은 양쪽이 완전 똑같거든요. 식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우리가 그냥 회귀 분석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요거 항은 사실 부가질량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부가질량 따로 구해가지고 빼준 거죠. 이 항이 없어지면은 이 항 두 개가 빼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델링이 가능하겠다라고 했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구한 유체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도를 통해서 가속도부터 구한 유체력을 이미 잘 알려진 다른 운동 모델에 대한 유체력 추정 결과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 유체력이라는 게 그 앞에서 뭐 예를 들자면은 x에 대해서 x v v 제곱 더하기 x r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했던 ONR 텀브로 여기에 대한 이 개수는 누군가 실험해서 알려준 게 있거든요. 그 개수를 직접 넣어서 추정한 힘값이랑 우리가 가속도 가지고 추정한 힘값이랑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둘이 1에 가까우면은, 기울기가 1에 가까우면은 서로 관계가 되게 좋다는 거고, R제곱이 1에 가까우면은 둘이 그것도 서로 관계가 되게 닮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적절한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Y랑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종에서 특별히 그 값들이 큰 그런 개수들에 대해서, 그런 유체력 성분에 대해서는 실험 결과가 전체적으로 그 옛날에 다른 사람이 구성모형 시험을 통해서 추정한 유체력 모델이랑 잘 유사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우선 아까 앞에서 로우 패스 프리퀀시, 로우 패스 필터 이거 잘 맞는지 확인해 본다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주파수. 그렇게 해서 주파수를 20Hz 그냥 직접 차분한 거에서 1.25Hz 인접한 16개 데이터에 대해 차분한 건데,
거기까지 비교를 했더니 한 2.5Hz 정도부터 그래도 값이 봐줄만 하게 나오더라 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5Hz로 로우 패스 필터를 해서 자유항주 시험을 로우 패스 필터를 2.5Hz로 해서 유체력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론은 뭐였냐면요, 선박의 동력학 모델링을 만드는 걸 위해서 자유항주 모형 시험으로 구동 모형 시험을 대체할 수 있나를 확인을 해봤고요. 거기에 사용된 모델이 ONR 텀브롬이란 군함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박 요운동 정보에서 우리가 유체력을 어떻게 확인했냐, 필터링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그 영향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항이 뭔가 좀 회귀 분석에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부가질량 항으로 확인해서 후처리를 꼭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온 유체력 결과를 기존의 모델링이랑 비교했더니 상당히 유사하게 잘 맞는다라는 걸 확인했죠. 이후에 뭐 향후 계획은 이렇게 얻은 유체력 데이터를 회귀 분석식으로도 만들고 검증도 하고 실선 스케일로 확장하고 등등을 이제 차기 연구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게 발표가 한 20분 그 정도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수업 내용이랑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근데 요새 저희 연구실에서 선박 조종 관련해서 하는 연구는 이런 거고요. 뭐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오셔서 관련된 연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